파고 들어갑니다. 임무로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전국의 씨름 팬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 씨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시대적 필요해서였을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그때 그 시절. 이런 축제가 늘 열리곤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음의 대축제 송승환 왕여은입니다. 82년을 매듭 짓고 83년의 실타래를 이어가면서 마련해본 젊음의 대축제. 네, 82년을 이끌어온 젊은이들 그리고 83년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네, 이 잠실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조금씩 감지되는 변화의 기운들 속에 롤러코스터를 탔던 감정의 저변들.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계속 무언가 짓눌려 있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세게 있었고 시대적으로 칼라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야구라든가 이러면서 세상이 좀 이제 바뀌어 보이는 거죠. 국민의 시선을 좀 더 스포츠나 뭐 다른데 이 정치 외적인 거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때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꼈고 뭔가를 좀 터뜨리고 싶다 그리고 해소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계속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확 풀어주자. 아마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이 그랬다. 축제로 위장된 시대적 암울에 분출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쓰련 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돌려달라. 아니면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이 죽일 놈의 쓰련 놈들아. 눈물의 시대. 맞는답니다. 맞아요. 감정 과잉을 낳았던 1983년. 그 시대적 감정선에 닿아 있는 어느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 그 옵니다. 그리고 돼지꿈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돼지꿈이 맞았네요. 네.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83년은 이만기의 해입니다. 이제 천하장사 이만기가 탄생됐습니다. 1983년 4월 씨름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 스포츠 영역으로 들어왔다. 어느 장터가 아닌 규격화된 모래판. 달라진 건 무대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기획. 이전까진 볼 수 없었던 마케팅, 그리고 국민의 공모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타이틀과 전통의 결합. 잊었던 옛 우리들의 그 향수, 그런 판이 벌어진다는데 모든 국민이 환호했던 것 같아요. 뭐 신토부리, 뭐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모종의 서로의 합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TV가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이 됐고 팬티도 그전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 칼라 팬티로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정서에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1억 복권 시대. 대량 소비 시대에 맞춰 당첨금이 10배로 뛰자 모래판 상금에도 혁명적인 인상 바람이 분다. 자, 그전에 1등 해봐야 돈 100만 원 줬는데 이거는 1등 하면 15배 준단 말이에요. 1,500만 원 주지 8등만 들어도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상금은 종전에 소 한 마리를 샀다고 했을 때 소 한 마리 값에 비하면 10배가 되니까 우리 그 마산에서 아파트 3채 정도 살 정도로 그렇게 금액이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평수를. 상금만큼이나 파격적인 경품들. 달라진 환경에 장사들의 마음가짐도 팬 서비스도 달라졌다.
한껏 단장한 전통의 강자들. 그리고 이제 80년 초에 바로 그 이준희, 홍현호 두 그 선수의 쌍두마차랄까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런 시기에 이제 민속씨름이 시작됐는데 그 모래판 질서를 허물 반란의 단초였을까? 천하장사 대진 방식이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제로 바뀐다. 8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회 방식이 8강을 하면 리그전입니다. 7명하고 다 돌려붙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는 대회 방식하고 또 저희들은 83년도부터 생긴 대회는 거의 다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전 방식의 차이점도 저희들한테 덩치 작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유리한 측면이죠. 다른 밑에 하위 랭크 선수들도 토너먼트니까 내가 한 번만 잡으면 또 올라간다는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자라는 게 뭐 실력 이외에 플러스 알파도 관중들의 환호 뭐 열기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거니까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달라진 분위기가 이변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1회 천하장사 결승전엔 이준희도 홍현욱도 없었다. 그 대신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1,500만 원이 걸려있는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신예 이만기 선수 대 최욱진 장사의 대결입니다. 하나같이 백두가 아닌 한 체급 낮은 한라급 장사들이었다. 경남 의령 출신.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웬만한 씨름 선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만기 선수는 전혀 기억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위 그렇게 1, 2, 3위한테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을 안 됐었지. 전혀 경계를 안 했었지. 특별히 그냥 그 천하장사는 1등은 솔직히 꿈에도 꾸지도 않았고 또 생각지도 하지도 않았고. 최욱진 선수는 경상남도 진주 출신, 진주상고로 졸업하고 경상대학 4학년에 재학 중 금년 나이 23세. 이만기는 경상남도 의령 출신으로 지금 마산상고로 졸업하고 경남대학 3학년에 재학 중 금년 나이 20세. 신장은 이만기의 1m 82. 5cm를 더 든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리기 직전입니다. 고가 올렸습니다. 한 판을 먼저 이만기가 따냈습니다. 앞무릎으로 제압했습니다. 저 손기술 대단합니다. 손기술이 대단합니다. 자, 왼쪽 배지기 한판, 오른쪽 배지기 성공시키는 최욱진 장사 1대1 동점. 역시 최욱진 선수는 노련합니다. 세 판을 이겨야 천하장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기 장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삿발을 잡은 모양으로 봐서는 최욱진 선수가 괜찮습니다. 다른 쪽 안다리, 다른 쪽 배지기, 뒤치기, 돌리면 집니다. 뒷무릎 치기, 뒷무릎 뒤집기. 자, 이번에 양 선수가 이겼다 그러는데 말이죠. 아직 그 분절. 저 이중군. 이만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만기가 이제 한 판만 더 따면 천하장사다. 자, 호각 올리기 직전, 호각 올렸습니다. 잡치기 판. 이번에는 최욱진 장사가 왼쪽 잡치기라서 한 판을 다시 만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참 결승전답습니다. 결승전답습니다. 네. 초대 천하장사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더 커지고 이만기의 최욱진. 자, 들었습니다. 돌아야 됩니다. 새로운 천하장사의 등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그리고 2위의 최욱진 장사. 모래판의 질서를 바꾼 20살 신예는 눈물로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이만기 천하장사입니다. 이만기 천하장사. 이제 뭔가 바뀌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뭐 연습해온 방식이라든가 뭔가 바뀌었고 또 이 마음가짐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뭐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는구나. 한라급 천하장사의 깜짝 등장은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신영태
소비시대의 유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장사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만기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깜짝했다. 다음에는 안 될 거다. 이만기는 천하장사가 운으로 됐다. 신예의 행운을 두 번은 허락지 않겠다는 전통 강자의 결의 또한 비장했는데 홍인욱 장사 아니십니까? 어떻게 삭발하고 계십니까? 네, 전번 시합도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저 자신이 머리를 깎고 맑은 정신으로 운동을 해요. 다음 시합이라든가 또 가을철 천하장사 시름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할 각오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그 가을이 왔다. 전통의 강자 홍현욱은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지. 신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홍현욱 장사가 115kg, 이만기가 95kg. 이만기 장사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정신을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또다시 결승에 오른 이만기는 더 이상 그 눈물의 신예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홍현욱의 힘 그리고 이만기의 기술 이런 거 한판 승부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호각 올리기 직전. 현재 2대1 이만기가 동점 한판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제 공격할 것이냐. 누릅니다. 반란은 끝내 진압되지 않았다. 이연패였습니다. 천하장사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하장사로 그건 이만기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2연패입니다. 이만기 장사의 2연패. 대단합니다. 이만기 장사 1등을 한 번 하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2회, 3회가 거쳐가면서 이만기가 그렇게 자기가 강자로서 이미지를 굳혀버린 거지. 김영건 씨 형님, 네. 저 동생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나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누가 와 있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십니까? 아니 저보다 뭐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누가요? 이만기 천하장사 있지요. 네, 나오실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뒤집기 들배지. 이만기의 캐릭터는 모래판을 넘어 대중문화에 빠르게 흡수됐다. 어쩌면 그의 성공 스토리는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였는지도 모른다. 닮고 싶은 캐릭터에 대한 특별한 열광들. 네, 이만기 씨 정말 멋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별로 그렇게 그냥 큰 몸집도 아닌데도 미남이었어요. 사실 몸도 요즘으로 치면은 씨름신 선수치고는 진짜 몸짱이었었고 얼짱 몸짱 아시죠?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이를 악문다. 강인한 체력은 건강한 기아에서 정확한 색상, 깨끗한 화면, 기술의 승리. 역시 중요한 건 기술이죠. 그리고 이만기 씨름의 특징은 만기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맞다리 뒤집기. 먼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직이 성공. 이만기 3대1로 만 가지 기술, 만기. 힘까지 갖춘 완전 미개한 선수다. 마지막 순간 전세를 뒤집는 극적인 경기 스타일. 그리고 천하장사에 10번이나 오른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민국이 열광했다. 이만기는 당시 사회의 문화, 연예, 경제면을 모두 장식했던 전방위 스타였다. 한 시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평을 바꿔놨던 88 올림픽. 그 새로운 흐름을 타고 새로운 세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가 모래판에 등장하게 된다. 예, 경기 진행해주세요.
오늘 어린이들도 아주 구경을 하러 많이들 왔습니다. 그 어느 선수에게도 이런 그 동작을 볼 수가 없는데. 만 18살. 강호동의 데뷔전은 이렇게 당돌했다. 네. 네, 맞습니다. 발걸이. 예. 이제 같은 경우는 저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경험 부족이었다. 주심의 중단 신호 없인 경기 중단도 없다는 교훈이 뒷날 약이 될지. 그렇다고 보면은 저 경기는 일단 황당했지만 강렬한 데뷔전이었다. 시장에 한 번씩 시합하잖아요. 그런 씨름꾼들 힘센 사람들은 뭐 밀양 5일장에 나타나서 한 번 이기고 소 하나 갖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강호동 그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아주 강력한 캐릭터. 들었습니다. 모래판에 이제껏 이런 선수는 없었다. 정말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에다가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받았습니다. 저돌적인 카리스마. 진화된 기술. 이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용수철 같다. 강력한 스프링이 두기도 이 강호동 선수의 허리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강호동 선배는 씨름 잘했어요. 강호동 선배. 그렇게 큰 몸집에도 유연하고 중심이동이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유연하니까 지금 아마 저기 이대호가 나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낭창낭창해요. 오늘 갑자기 토요일날 제가 한번 외출했다가 딱 들어오니까 방에서 뭘까 군질군질 소리가 나기에 뭘 하나 싶어 그래 싹 들어봤더만 또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켜놓고 텔레비를 켜놓고 그거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야 너 뭐해? 이러니까 제가 나중에 천안 가려면요 인터뷰할 거 연습할 겁니다. 나중을 기억하는 신예와 황제가 처음 만났다. 준결승전. 처음에 강호동이를 쳐다봤을 때는 상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죠. 잡치기! 강호동의 잡치기!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강호동 이만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 선수, 대단합니다. 선수, 참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선배님인데 이만기 장사가 그 선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꼭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대0으로 강호동 선수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강호동이 같은 반란을 꿈꾸는 거지. 이제 거기서 내가 이기면은 이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 반란을 꿈꾸는 그렇게 그만큼 패기 있게 덤비는 거니까. 그러나 아직은 시험 결과는 2회전 네. 이만기 자 이번에 이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만기 선수가 기술을 넣을 때 말이죠.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막 이러니까 이게 미쳤나 싶은 정도로. 이만기 선수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강호동 선수와 다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 대회 충격적인 첫 대면 이후 둘만 만나면 늘 벌어지는 팽팽한 신경전. 이 두 선수는 이 고등학교의 그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씨름 경기는 일단 경기장을 내려서면은 분명한 선후배 간의 사이가 위계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장에서만은 상대가 적입니다. 근데 이제 강호동 장사가 이제 무릎을 안 꿇고 이거 후배인데 후배도 그냥 씨름본 후배도 아니고 마산에 직접 후배인데 그렇다 보니 저기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상당히 그 신경전을 펼친다고 그럴까요? 80년대 마지막 결승전다운 경기를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먼저 꿇느냐, 먼저 꿀리느냐는 단순한 자존심 대결을 넘어 먼저 꿀 앉으면 왠지 질 것 같고 먼저 꿀 앉으면 왠지 좀 경기가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오는 두 사람만의 어떤 그 고도의 어떤 심리전. 심리전을 편 건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감독들끼리도 지금 그 승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에 이 감독께서 조금 모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해 주시고 이 실험 경기장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적절한 언론의 부추김까지. 스릴, 서스펜스,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이게 3대 요소거든요. 그게 다 있잖아요. 정말 그 무협지로 치면 사파와 정파 두목의 대결, 장문인간의 대결, 그다음에 마징가제트랑 그다음에 헬박사의 대결. 저는 뭐 선배라고 뭐 이제 좀 너무 건방지게한다, 또 너무 억세게 한다 이런. 시합은 선후배는 시합은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선수 대 선수로서 선배 대 후배로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선수로서 뭐 다른 팀하고 뭐 또 우리 나는 1학년품 메이커로서 또 다른 팀 선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후배 걸 잘 안 따집니다. 시합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1990년.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준결승전 이만기와 강호동. 이번 대회 실질적인 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겨서 3대2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1학년 봄에 김감독님께서 신경전은 역시나 장외에서 시작되고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착오를 하고 그때는 이제 김하영 감독님하고 한경수 감독님하고 둘이 또 저렇게 계속 저거 두 분 다 다혈질이야. 준결승전 1조의 준결승전 실질적인 결승전 첫판 잡치기. 네. 이만기 잡치기 먹혀들지 않습니다. 다시 잡치기. 세 번째 잡치기 듣지 않습니다. 다시 네 번째 덧거리 잡치기 덧거리. 아직 강호동 선수 기술 걸지 않고 멋진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덧거리 그렇지. 예기치 않은 기습이었다. 그렇지. 들어치기 성공. 강호동의 들어치기 성공. 삿반 놓쳤을 때 달려들어서 이렇게 저 다리 건 거요? 태클 들어간 거. 예. 그 게임은 좀 미안하지 않았어요? 해놓고. 근데 아니십니까? 제가 네. 작년 첫 데뷔전에서 작년 3월달에 첫 데뷔전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한번 졌어요. 우리 팀 이종기 선배님. 예.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래. 억울했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된 겁니다. 당돌한 후배. 이번 같은 경우 강호동 선수와 천하의 이만기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 강호동 선수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스처는 사실 해야 된다는 거야. 또 그걸 또 선수가 그거 보고 또 약을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또 화가 나더라고. 이게 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선배 앞에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을까. 쉬지 마라.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그 신경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학령 감독이 승자 약수를 뿌리치던 이 손. 이만기 장사를 준결승전에서 물리치고 당당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만기 장사 손을 빼는 것을 벌써 그건 예측이나 80년대와 이만기 시대의 안녕을 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속 좁은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비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에는. 이만기 선수도 아마 그 대회 치르면서 이제는 이 강호동이한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경기 내용이 그랬었거든요. 자, 뭐 너무 앞서가는 영원할 것 같았던 황제의 퇴장 위로 흐르던 묘한 역설. 20살 아닙니까? 그렇죠. 최연소 천하장사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20살에 처음 천하장사에 올라 80년대를 지배했던 이만기 왕조가 사라져갔다. 가슴 아팠죠. 그 장면이 지금 생각해보면 씨름의 전성기가 같이 사라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후배를 하나를 정도를 키워놓고 나와야 되겠다. 이게 어떤 다음 바톤을 터치해줄 때 후배한테는 뭔가를 한번 주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 후배가 안 나오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떤 분들 보면은 그게 뭐 웃기고 있네. 예? 지금이니까 너가 그런 소리 그때 당시에 너 뭐 그런 욕심 정말 저는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호동 선수가 나오면서 스타를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이제 자연으로 빠져주는 게 좋다. 지난 6월의 단오날 어딘가에선 여전히 씨름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곳에선 여전히 천하장사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를 아는 이가 얼마나 될는지. 틀다가 씨름하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씨름하네! 그렇게 와서 TV를 보고 있을 때 그 남자는 백수예요. 점심 지나서 2시 대낮에 씨름을 하는데. 예, 요즘에는 안 보죠. 이만기 교수나 가끔 이제 보면 씨름의 향수를 그냥 되새길 뿐이죠. 사실이 그랬다. 새로운 장사가 탄생해도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모두에게 천하장사는 아직도 여전히 그에게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하장사로 박제된 이름 이만기.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선수 시절의 이만기는 씨름으로 이룰 건 다 이룬, 그래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장사였다. 80년대 1세대에서는 뭐 나 홀로 주연이 사실 이만기 선수였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만기 선수는 뭐 천하장사 10번, 제 기억으로 백두장사 18번인가 했죠. 뭐 한라장사도 7번을 했고. 제가 기억하는 이만기 선수의 이미지는 언제나 모래판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누군가의 무등을 타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꽃가루를 맞고 있는 느낌? 끝까지 갔다. 아이고 몽각이다. 몽각이 뭘 몽각. 아이고. 씨름의 시작과 끝이었던 천하장사 이만기. 그가 생각하는 선수 시절은 어떨까? 다시 아마 돌아가서 씨름을 다시 하고 싶냐, 모래판을 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로지 숙소에 틀어박혀서 대회만 바라보고 있고 씨름판을 이기는 건 바라봐야 되고, 그 지게 되면은 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악성 루머들부터 또 졌을 때 어떤 그런 패배감, 또 지고 왔을 때 어떤 훈련 숙소 들어왔을 때 감독이나 또 이런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생각을 하면 돌아갈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악성 루머, 패배감, 눈치. 그런데 정작 이만기가 더 힘들어했던 건 외부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견제는 아니었을까. 이만기가 대단한 씨름 장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너무 독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심리가 약자 편을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 아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너무 많이 한다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독주하게 되면은 아마 거꾸로 해서 내가 그랬으면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왜 안 지노 그러고는 뭐 그러겠지. 견제를 일단 해보는군요. 이준희 장사가요. 나홀로 독주하던 이만기에게 아직도 낙인처럼 남아있는 바로 그 경기. 됐습니다. 잡채기 성공시키는 이만기.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기 한 판을 먼저 따냅니다. 결승전 5판 승승제. 문제는 그 다음 판이었다. 이 장면이네요. 이 장면이 이게 무릎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준희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닿아요. 닿는데 제가 이제 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누가 옳고 그른지 판정이 유보된 상태지만 일단 이준희의 승리가 선언됐고 경기는 재개되는 듯했다. 그러나 양 선수가 머리를 바꾸네. 2대1로 전세가 뒤집히자 관중석은 뜨거워졌다. 장내 분위기가 묘해진다 싶더니 문제의 사건이 터졌다.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지금 장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뭘 봤냐면 미국의 야구 그 보면은요. 감독 이렇게 앞으로 두 손으로 하다가 또 돌아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한테 열망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나갔다가 와 하고 있을 때 또 싹 나오면은 예?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막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왜 1대1에서 나갔어야지 왜 2대1에서 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근데 왜 그래 오래 있었어 그럼? 이런 제스처가 어떻게 보면 프로가 경기 규칙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써야 되거든요. 이만기가 퇴장한 지 2분쯤 지났을까. 지금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기권이 되고 마는군요. 1분 동안 안 나오면은 경고. 또 한 번 안 나오면은 2번 경고. 2번 경고 안 나오면은 1패. 그죠? 그래갖고 또 1분 동안 안 오면은 그때는 실격패예요. 그럼 총 시간이 4분이 가야 돼요. 하지만 규정 시간과 모래판 위의 시계는 달랐다. 이준희 장사 이렇게 해서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모래판 밖에 있던 이만기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잘 그때 우리 안에 재고 있었거든요. 경고 한 번 묻고 쌤 1패 안 되면 1패 되면 안 되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래 나가자 이렇게 나가려고 한 게 뭐 이미 뭐 손 들고 이준희 선수 성선언하고 나가니까 선선언하고 뭐 끝나붙었네요 뭐. 본인을 견제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견제에 대한 피해의식이었을까. 이만기의 퇴장은 분명 잘못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맹의 지나친 대응에 있었다. 즉흥적이고도 지극히 감정적인 그 처사였죠. 당시에 벌금 1,000만 원에다가 2위 상금 몰수예요. 2위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또 2천만 원이에요. 게다가 일간지에 5단 이상의 사과 광고를 내라. 그거는 무슨 뭐 파렴치범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특히 이제 상금이 이를테면은 뭐 강남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춘
보다 세밀한 치밀한 룰을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이런 즉흥적인 그 저 상머리나 그 긴급 상집이 여러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상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스포츠 종목이 과거로 사는 삶이란 낡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퇴색되지 않는 새로움일지도 모른다. 그 신명났던 전율. 10,000원이 돼가지고 그 바깥에서 스피커로 저 댁에서 지금 오늘 이 중계 방송 하니까 야야야 술은 무슨 술이야? 족발 싸갖고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TV 봐야지, 씨름 봐야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우 자부심이 대단하죠. 어떤 그 혼을 보면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씨름이 그런 시절이 오겠죠. 참 그때 시절은 저희들이 황금기였죠. KBS 한국방송 사랑해